일제강점기 시대에 짧게 살다간 젊은 시인 윤동주. 2016년 개봉하였던 영화 동주 일본 반응입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헤는 것은 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감독 이준익, 윤동주 역의 강하늘, 송문규 역의 박정민. 관객 수 117만 명을 동원한 영화 동주는 창시개명, 우리말 사용 금지 그리고 꿈까지 모든 것이 허용이 되지 않았던 일제강점기, 일제의 민족말살 통치로 고통받는 조국의 현실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 그는 이러한 사상은 얼마 되지 않는 시 속에 반영되어 지금도 우리 마음에 슬픔과 애틋함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 최대 영화 정보 서비스 필마크스에서는 별 5개 중에 3.9라는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 사람들도 영화를 보면서 윤동주 시인에 대한 미안함과 감동을 받은 반응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에 대한 반응을 한번 볼까요? 영상에 나오는 글들은 일본 네티즌들의 의견임을 밝히며 카우보이 문의 의견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일본인으로서 보면 매우 가슴 아픈 영화? 윤동주라는 시인 처음 들었는데 시를 통해서 상냥하고 슬픈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어. 국가나 주의 얘기가 나오지만 가네코 후미코와 박열처럼 받쳐주는 일본인도 등장하고 있어 사람과 사람의 유대를 그리고 있다. 이름과 말, 이것은 소중히 해야 한다. 아무리 잘 말해도 자신의 리듬감이나 뉘앙스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모국어라고 생각한다. 시야말로 말의 의미와 소리가 결합되는 섬세한 것인데, 마음조차 모국어로 자유롭게 말할 수 없는 것은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 영화에서 윤동주란 사람에 대해 알게 된 뒤 시를 읽으면 역시 그리움을 느낀다. 사람을 아는 것이 평화를 위한 첫걸음인 듯했다. 그 유명한 시인 윤동주의 이야기, 일제 강점기 아래 살아가는 한반도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식민지 조선이 어땠는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많을 것이고, 하물며 그들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생각해 볼 기회가 없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이 작품을 보며 그들의 처지에 마음이 아팠고 미안하기도 했다. 윤동주가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죽은 줄 몰랐는데, 그의 시를 사랑하는 마음과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한 아쉬움의 마음에 갈등이 스며들었다. 흑백 영화인데 너무 예뻐서 시인 윤동주를 다룬 만큼 예술적인 영상이라고 생각했다. 말모이라는 영화와 비슷해서 상당히 마음이 괴롭네. 극중 대사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게 가능할까?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야말로 부끄러움이다라는 것을 잊을 수가 없구나. 윤동주의 생에 이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는 아름다운 말과 깊은 함축으로 시를 읊어갔을 것이다. 일본에서 배워 많은 일본 작가에게 영향을 주어 신앙의 선인이 되었을 것이다. 아무튼 조금만 더 참아줬으면 하는 세상 부조리한 그의 젊은 죽음이 안타깝다. 일본인으로서 모아두어야 할 작품, 사상도 표현도 자유롭게 있을 수 없었던 시대에 저마다의 신념을 가지고 최후까지 살아낸 젊은이들, 가슴이 아프다. 동주 연기하는 하늘군 대단합니다. 조용하고 아프게 느껴질 정도로 시를 사랑했음이 알려졌습니다. 말모이를 보기 전에 같은 시대를 그린 작품이 보고 싶어 시청. 윤동주의 생애 작품을 아는데 도움이 됐다. 모국어를 쓰지 못하거나 이름을 바꿔야 하는 모든 것이 위험스럽고 참혹한 시대를 살아온 고통을 헤아릴 수 없지만 윤동주의 시는 매우 아름답다. 매우 아름다운 작품이었다. 시 자체도 아름다웠고 그것을 낭송하는 강하늘의 차분한 톤의 목소리도 시와 잘 어울렸다. 각국의 영화제에서 평가받은 것도 이해됩니다. 강하늘의 출연작을 여러 보고 있지만 이런 작품을 연기하면 누구도 따라올 사람이 없다. 걸음걸이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고
또 흑백이 잘 어울렸다. 사실의 각색이 드라마틱하고 점점 매료되어 간다. 실제로는 더 잔악했겠지만 부디 그 점을 강조하지 않고 말해준 것이 고맙다. 악랄한 일본의 형사 역에 김인우 씨가 매우 좋았다. 인상적이었다. 연출이 굉장히 좋고 비교적 날렵한데 이은매가 부드러워 전혀 스트레스는 아니었고 라스트를 향해서 그 연출이 점점 살아나는 것이 굉장했다. 몽규와 동주가 번갈아가며 말하는 씬의 박력. 말하는 건 다르지만 둘이서 하나라고 굉장히 강한 표현을 했던 굉장히 좋은 연출이라고 생각해요. 픽션이지만 윤동주의 이야기, 별을 스치는 바람을 읽고 윤동주를 알아보고 윤동주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읽어본다. 전쟁으로 전 세계의 꿈과 희망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전쟁터도 아닌데 이렇게 부조리 속에서 죽어간 젊은이도 있다. 조국의 이름도 빼앗기고 힘든 신문과 노무 작업의 나날에도 계속 평온하고 맑은 마음을 가지며 이국의 형무소 내에서 어떤 생각으로 시를 지었던가. 전시 중이라고는 하지만 일본인으로서 부끄럽다. 일본인으로서 보면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고 그 모습은 달라도 지금의 일본이란 나라도 마찬가지이다. 아무튼 일본인들의 서양 열등감은 뿌리 깊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근처에 윤동주의 비석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최근 이바라키 노리코의 한글로의 여행을 읽고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또 일본인으로서도 그를 조금이라도 알고 싶은 거기에는 영화라는 방법이 들어가기 쉽다고 생각해서 본 것이었다. 영화 자체는 담담한 진행으로 강하늘의 낭독 목소리도 인상적이다. 그랬던 시절이었다. 그럴 수밖에 없던 시절이었다. 라고는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저런 신문도 당하지 않고 더욱 가혹한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상상한다. 이름도 말도 빼앗겼다. 그런데도 나는 죽어서도 시를 쓰는 그런 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라스트 씬의 한마디. 일본군의 인체 실험이라던가 말로는 알지만 이미지는 별로 떠오르지 않아서 영상으로 본 건 처음이어서 솔직히 충격이었어. 일본인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좀 힘든 게 있을 수도 있지만 반의를 부추기는 영화가 아니라 역사를 담담하게 그리고 있는 인상. 어쨌든 그의 시가 너무 아름다워서 책을 살까 해. 누군가가 코멘트하고 있었습니다만 또 하나 공부가 되었습니다. 일본의 역사에서는 가르쳐 주지 않는 내용, 싫은 부분도 숨김없이 가르쳐 주었으면 합니다. 모르는 게 부끄러워? 일제하의 시대의 이야기. 일본의 유학생으로 온 청년, 이시의 책을 출판하겠다는 꿈을 안고 죽어버리는 책. 윤동주가 쓰는 시가 훌륭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런 어려운 경험을 하고 있다니 너무 이야기가 많았다. 한국에서는 국민적인 시인이지만 돌아가셨기 때문에 전설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 강하늘의 연기가 기가 막힌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행복이 되어 돌아옵니다.